3단원 중세의 문화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47번입니다. 경율론, 불교의 경전, 경, 그리고 율법, 율, 그리고 해석론, 이 3장의 불교 경전, 일종의 불교 총집합. 바로 우리는 이를 대장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장경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개가 있구나. 48번에 고려 초에 거란을 격퇴하는 목적으로 대장경을 지적하는구나.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제작했다. 그렇다면 이는 일단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 자, 거란 격퇴의 목적의 대장경은 최초로 만든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은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 대구의 부인사라는 사찰입니다. 대구도 알아두셔야 되는 지역이고요. 초조대장경, 대구 부인사, 이것이 몽골 침입 때 소실되죠. 49번 의천, 고려 중기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죠. 기존의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장도감을 만드네요. 송과 요해, 즉 외국의 여러 주석서, 불서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교장, 속장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장, 속장경은 의천 때 만들죠. 교장도감, 교장.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목록을 만들게 되니 50번에 있구나. 신편제종 교장 총록, 이름이 기니까 교장을 키워드로 딱 집어내면 되겠습니다. 51번 최우는 누구였습니까?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의 아들이죠. 자, 이때 몽골이 침입하는구나.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으니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만들었나요? 강화도에서 편찬하게 됩니다. 강화도 도읍이었으니까요. 자, 팔만대장경, 대장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52번 팔만대장경은 지금 현재 강화도가 아니라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 건축물을 우리는 장경판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초태조 때 만들게 되는 건축물이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53번 도교의 행사. 자, 사상은 도교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초제라고 하고요. 자, 고려 중기 예종 때 이 도교 사원을 만들게 되니 도관, 복원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초제는 도교, 도관 또는 복원궁은 고려 중기 예종 때 도교 사원. 54번 고려 중기 예종 때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왕까지는 풍수지리 도참서로서 해동비록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 요거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다. 55번 개경의 고려 왕궁터. 개경에도 고려 왕궁이 있었겠죠. 자, 이 터를 우리는 만월대라고 합니다. 만월대는 고려 개경. 56번 건축물인데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느냐, 아니면은 사이에도 장식처럼 또 있느냐. 각각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으면 다포라고 하죠. 57번에 주심포식 건축물로서 안동에 있는 가장 현존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데요. 바로 안동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니죠. 예,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58번에 예산의 주심포식 마찬가지로 건축물입니다.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건축물. 자, 앞서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59번에 영주의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역시 주심포식 건축물입니다. 부석사는 의상이 창건했었던 그 사찰 맞습니다. 60번에 고려 후기 다포 양식의 건축물, 대표적인 다포 양식의 건축물 조선시대 영향을 주네요. 주심포 아니고요. 성불사 응진전이라는 건축물, 이건 북한 사리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61번 고려 전기인데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에요. 자, 고려 시대 때에는 이국적인 탑이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송나라 양식이구나. 그런데 다각 다층 석탑이에요. 층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다각탑이다. 사각형이 아니라 이거는 팔각형이네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고려 전기, 이 모습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판처럼 층층층층 올라가죠. 62번 고려 후기 원나라가 있었으면은 고려 후기겠죠. 당연히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층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거의 유사하게 생긴 조선 초기 탑이 있으니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고려말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니까 기억 경천사죠. 조선시대 때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다. 사진자료로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63번에 그 외 고려의 다층 탑들이 있는데 고려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다층 탑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냐? 신라의 탑과 비교하셔야 되겠죠. 신라의 탑 주로 이제 통일 즈음부터 등장하는데 3층 탑이었었어요. 고려는 다층 탑이다. 그러면은 3층 이상이겠구나. 불일사 5층 석탑, 현화사 7층 석탑. 현화사는 현종 때 창건한 사찰로도 봤었어요. 무량사 5층 석탑, 5층 7층 다층 고려. 64번에 승탑인데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탑입니다. 이는 고달사지 승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라 때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팔각 원당형의 원형격인데 그게 바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쌍봉사 승탑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지요. 고려는 기억이니까 고달사지구나. 신라는 시옷이니까 쌍봉사 승탑이구나. 다 선종과 관련이 있죠. 승탑이니까. 65번 고려시대 때 사각형의 방형 승탑이 있는데 방형이다라는 거는 사각형이다라는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참고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승탑의 고려 이런 것도 있구나. 66번 고려 초기 제작된 대형 철불이 있어요. 자, 철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려 초기는 후삼국 통일 이후니까 전쟁에 남아도는 철제 무기들 이렇게도 불심으로 표현했나 보구나. 자, 이는 광주의 춘궁리 철불입니다. 광주는 경기도 광주 쪽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광주 춘궁리 철불. 67번 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고려 불상. 이 불상은 고려만의 개성이 넘치는 불상은 아닙니다. 신라의 전형적인 이전의 모습을 계승한 불상이에요. 부석사에 있네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부석사는 건축물도 있었죠.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지금 이 불상인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이 있습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요 모습도 보셔야 되겠고요. 신라 전통 양식 계승이다. 68번에 고려 초 광종 때 만든 건데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즉 개성이 강하고 파격적이죠. 보기만 해도 꿈에 나올 것처럼 파격적으로 생겼다.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거대 불상으로 파격적인 고려의 대표 불상입니다. 69번에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는 거대 불상들이 많이 제작되는데 안동에 있는 이천동 석불이란 것도 거대 불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습만 보면은 거의 그냥 바위 크게 하나 불상을 딱 차지하고 있죠. 거대 불상이다. 70번 고려전기 비취색의 자기. 고려전기입니다. 비취색이에요. 서경이 고려도경에 소개했었던 이 자기, 고려의 청자를 얘기하죠. 이는 무늬가 없는 순청자를 의미합니다. 순청자는 고려 전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무신집권기 즈음에 기교를 넣게 되니 이제 상감청자로 발전하겠죠. 순청자는 서경의 고려도경이라는 포인트를 같이 가셔야 되겠다. 71번에 있는 게 바로 상감기법이 반영된 상감청자. 상감청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 후기 접어들 때쯤, 그렇다면은 12세기 중반 이후구나 라는 거. 왜? 무신정변이 1170년 12세기 중후반쯤이니까. 강진과 부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남부 쪽이구나. 강진과 부안 남부 쪽이었다가 이것이 조선 때에는 외구 침입 겪고 나서 경기도 쪽으로 오는구나. 요것도 알아두자. 71번 원의 북방 가마 기술이 도입되었다라는 사실은 원 간섭기로 접어들 때쯤이네요. 이것이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이어지니 바로 분청사기, 청자의 백토를 분칠했구나. 그래서 분청사기다. 73번 청동 표면에 은을 채워서 무늬를 만들게 되니 이를 우리가 은을 입혔다, 은입사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칠한 바탕에 자개 무늬를 입혔었던 나전칠기, 은입사와 나전칠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74번 자, 역법들이 나오는데요. 다 알아두자. 고려 초기 사용했었던 당나라 역법, 선명력이죠. 원나라 역법은 수시력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선명력, 원나라 수시력. 원나라 역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고려 후기 원간섭기다라는 거죠. 75번에 이슬람 역법도 있으니 원나라 수시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수시력이랑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회력이고, 자, 이것들을 조금만 바꾼 게 명나라 역법이니 대통력, 이슬람의 회회력, 명나라의 대통력. 76번 현존하는 최고, 즉 가장 오래된 의학서, 고려 몽골 항쟁기 때인데요. 자, 고려 시대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두자. 가장 오래된 향약 구급방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때 비슷하게 생겨먹은 향약집 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는 기역이니까 구급방, 조선 시옷, 선 시옷이니까 향약집 성방, 향약 구급방, 고려 의학서. 77번 강화도 천도식이 최우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요.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바로 상정고급 예문이죠. 상정고급 예문은 금속 활자 최초 인쇄물. 현존하진 않는구나.
그럼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냐? 78번인데요. 바로 고려말 우왕 때 만들었네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기록물 직지심체-요절. 현존 가장 오래됐어요. 현존 우왕 대단하죠. 고려말 우왕 때. 이는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다. 근데 지금은 프랑스에 있죠. 79번 고려말 이암이 보급한 원나라 농서입니다. 농서. 이암이 보급했었던 원나라에서 농상집요. 조선시대 때에는 농사직설이 있어요. 구분하시라. 고려말 농상집요. 원의 농서. 80번 고려말 최무선 건의로 만든 화약 제조 관청이 있습니다. 최무선은 우리나라에 화약을 들여왔었던 인물이고요. 왜구를 격퇴하는데 진포대첩에서 화포를 쓰기도 하죠. 그 관청의 이름은 화통도감이다 라고 합니다. 화약, 화통도감, 화포, 최무선. 81번 광종 때 균녀. 균녀는 광종 때의 승려였었죠. 균녀가 지은 향가 11수. 균녀전에 향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현 10원가다라고 합니다. 균녀 보현 10원가 여기까지만 연결시켜 주셔도 됩니다. 82번에 고려 후기에 유행했었던 설화문학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패관들이 문학글을 모은다. 패관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 고려 말이죠. 그렇다면 향가를 계승한 이 문학의 양식을 경기체가라고 하죠. 신진사대부, 경기체가. 설화는 패관문학. 83번 자, 문학집으로서 이인로란 사람과 최자가 지은 문학집들이 있습니다. 문학집 또는 수필집으로도 분류를 했었는데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인로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예, 익숙하게만 보셔도 되겠다. 84번 이규보가 지은 문학집.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죠. 이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 연결시켜서 요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동국이상국집에 이규보의 그 중요한 역사글 동명왕편이 있고요. 상정고금 예문 금속활자 최초 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동명왕편까지는 알아두자. 바로 뭐다? 동국이상국집이다. 85번 이규보의 대표 수필. 예,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배설. 자, 각각 고려 후기 이런 작품들도 있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6번에 고려 후기 사물을 가짜인데 진짜처럼 의인화했었던 문학. 고려 후기 때 문학의 변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다. 바로 가전체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가전체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를 의인화하고 죽부인을 의인화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임춘의 국순전, 이규보의 국선생전, 수를 의인화했습니다. 이곡의 죽부인전, 죽부인을 의인화했다. 이분들 술 한잔 드시고 죽부인 안고 자면서 다음날 문학을 썼나보다. 88번 고려 후기 유행했었던 민요풍의 가요, 이른바 민중가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가 또는 소교라고 하지요.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89번 고려 후기 원에서 도입된 글씨체가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도입된 서예 글씨체, 조맹부체라고도 하는데 원에서 들어왔다. 송설체라고 하죠. 원에서 들어온 송설체. 90번에 신라와 고려의 대표 서예가들이 있어요. 김생, 탄년, 최우, 유신.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 서예가들을 신품사연이다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4명 중에 최우는 기억하자. 중요하니까요. 91번 공민왕이 그린 그림입니다. 몽골풍이 반영되기도 했었던 대표 그림. 말을 타고 달리고 있고요. 변발되어 있는 이런 모습, 몽골풍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구나. 자, 이것은 바로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알려진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자요.